당신은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타인의 친절을 의심하고 가족의 사랑을 오해하며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아들이 사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가슴 아픈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요란한 문 두드림 소리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그 순간 말이죠. 88세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그런 순간은 2024년 10월의 어느 깊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2층에서 홀로 잠들어 있던 그 밤. 운명의 초침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즘 들어 밤잠이 더욱 줄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사치가 되어 간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7분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쾅쾅쾅. 뭐야? 할아버지는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꿈인가 싶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졌다. 쾅쾅쾅, 쾅쾅쾅쾅. 할아버지, 할아버지. 옥탑방에 새 들어사는 그 청년의 목소리였다. 3개월 전 이사온 조용한 청년 이름은 김민수라고 했던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가끔 반찬도 갖다 주던 그 청년. 민수 씨, 이 밤중에 무슨? 할아버지는 황급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 전등을 켜려는 순간 또다시 난폭하게 문이 두드려졌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숨을 헐떡이며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민수 씨, 대체 무슨 일이?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빨리. 민수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했다. 신발이라도. 신발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순간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에서 뭔가 본 적 있는 듯한 그리운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발의 할아버지를 때렸다. 10월의 찬바람이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다. 민수 씨, 대체 무슨... 그때였다. 쾅! 할아버지가 살던 집 옥상 쪽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주황빛 불꽃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저게... 할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화재였다. 자칫하면 자신도 그 안에 갇혀 있었을 상황.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안전한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밖에 나왔는데 옥탑방에서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이 위험할 것 같아서. 민수의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분명했다. 자네, 설마 나 때문에?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면 됐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타인의 친절.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청년을 3개월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불길은 30분 만에 진압됐다. 다행히 옥탑방만 탔고 본체는 무사했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연기 많이 마셨을 수도 있어요. 한 소방관이 말했다. 난 괜찮아. 그런데 저 청년은? 할아버지가 민수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한 뒤였다. 연기 흡입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청년의 눈빛, 그 익숙한 느낌, 그리고 그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할아버지, 누군가 그렇게 자신을 부른 적이 있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침 햇살이 비참한 현장을 비춥니다. 화재의 흔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옥탑방은 거의 전소됐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동이 트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청년 김민수를 만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3층 302호실.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이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들렸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폐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연락됐나요? 그게 보호자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신원 파악도 좀.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이 없다고?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수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버지, 말하지 마. 쉬어야 해.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자네 때문에 내가 살았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댁이 위험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왜지? 우린 3개월밖에 모르는 사이인데.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아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이야. 있긴 하지.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10년쯤 됐나? 마지막으로 본 게.
그 긴 시간 동안 부자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들 정우와의 마지막 만남, 그날의 말다툼, 그날의 상처. 아버지, 이제 그만 요양원 가세요. 뭐라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일하느라 자주 못 와뵙고 내 얼굴 보기 싫다고 요양원 보내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됐다. 내 신세 앉을 테니까 다신 오지 마.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고집이 세서 말이야. 그날 아들하고 심하게 싸웠지. 요양원 간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 그래서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아버지, 아들놈도 참 고집이 세. 아비 닮아서 말이야. 그 뒤로 정말 연락이 없더라고.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왜 자네가 미안해?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가 쉬어야 해요.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가 힘겹게 말했다. 할아버지, 꼭 아드님 찾으세요. 후회하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지만 민수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후회하기 전에.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죠. 하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할아버지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10년 동안 누르지 못했던 그 번호.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뚜뚜뚜뚜.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번호가 바뀌었다. 아들은 연락처까지 바꿔버렸다. 정우야, 어디 있는 거냐? 할아버지는 힘없이 벤치에 앉았다. 오전에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추웠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 요즘 세상에서는 참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88세 노인에게 그런 건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것.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그 동네로 가기로 한 것이죠. 할아버지는 423번 버스에 올랐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가는 버스였다. 10년 전 그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몸도 흔들렸다. 나이든 몸에 장거리 이동은 고역이었다. 효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문득 민수의 말이 떠올랐다. 한 달 전쯤 옥탑방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나눴던 대화였다. 민수 씨는 부모님 자주 뵈러 가나? 네, 가려고 노력해요. 돈을 많이 들이지는 못해도 얼굴은 자주 보여드리려고요. 효자로구만. 효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자식의 얼굴이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정우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어쩌면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을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는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상가도 많이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살던 103동을 찾아갔다. 1504호.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저 예전에 여기 살던 김정우 씨를 찾는데요. 김정우요? 저희는 5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는데요. 그 전 주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그런 건 없어요.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쾅 문이 닫혔다. 할아버지는 허탈했다. 5년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는 것은 아들이 연락을 끊은 지 5년 만에 이사했다는 뜻이었다. 왜 연락을 안 했던 거냐, 정우야. 할아버지는 단지를 걸으며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아들이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아들이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다. 지친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운명이란 참 잔인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정작 간절히 찾을 때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니까요. 버스 정류장 유리 벽면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포스터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름 김정우 40세 실종일 2023년 7월 15일. 특징 키 175cm, 마른 체형, 왼쪽 손목에 가죽 팔찌.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정우야.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실종? 7월부터? 그럼 벌써 수개월이 넘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급히 포스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정우 실종 신고 관련해서.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진이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형사를 만났다. 제발, 일단 진정하시고요. 정우 씨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습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요? 그런데 실종 신고는 왜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게 우리가 싸워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전 그냥 연락 안 하는 줄로만. 형사는 파일을 뒤적였다. 실은 정우 씨 실종 신고는 그의 직장 동료가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출근을 안 하고 집도 비어 있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정우 씨가 살던 원룸이 7월 1일에 계약 해지됐더라고요. 그럼 아들이 스스로? 네. 계획적으로 어딘가로 간 것 같습니다. 실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숨은 거죠.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왜 아들이? 혹시 정우 씨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빚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10년 동안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몰랐고 아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이 아들을 숨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우야,
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간호사예요.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김민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몇몇은 기억에 남고 또 몇몇은 잊혀지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그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었다. 88세 노인이 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302호실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민수 씨는? 할아버지세요?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저질환? 네. 말기 폐암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폐암? 그럼 설마 연기 흡입이 치명적이었어요. 원래 상태도 안 좋으셨는데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병실로 뛰어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민수 씨, 민수 씨. 할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목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가죽 팔찌. 낡고 해진 가죽 팔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이게 그 팔찌는 15년 전 할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은 평생 차고 다니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이 팔찌가 왜 김민수의 손목에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마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 그리고 왼쪽 턱 밑에 작은 점, 야. 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버지, 내가 정우냐? 우리 정우가 맞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아버지, 왜 숨었냐?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았냐? 정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작년에 폐암 진단받았어요. 말기라고 9개월. 할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래서 아비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알면 걱정하실까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이 멍청한 자식아, 아비가 자식 걱정하는 게 힘든 줄 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으로.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다.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아비 얼굴 보고 싶어서였구나.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옥탑방 새 놓는다는 광고 보고 민수라는 이름으로. 이 바보 같은 자식?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3개월 동안 매일 봤잖아. 근데 난 내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가끔 밥 같이 먹고 그것만으로도 미안하다, 정우야. 아비가 미안하다. 정우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화재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였어요. 제가 죽어도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근데 넌 왜? 괜찮아요. 어차피 얼마 못 사는 몸이었는걸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김정우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겁니다. 내 아들 곁에. 아버지, 괜찮아요. 잠깐만. 정우가 약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간호사가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 정체를 아신 것 같네요. 3개월 동안 숨겨서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10년 전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아버지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아서 아버지께 패 끼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해하시고 저도 자존심 상해서 연락 안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작년에 폐암 진단받고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아버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든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 아버지 곁에 있기로 했죠. 매일 아침 아버지께 인사할 때, 가끔 같이 밥 먹을 때, 아버지 웃으시는 모습 볼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화재 날 때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마지막이 이렇게 의미 있게 끝나서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버지의 바보 아들 정우 올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다. 환자 상태 급변. 의료진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었다. 할아버지도 급히 들어갔지만 간호사가 막았다. 어르신, 지금은 안 됩니다. 아들, 정우야. 하지만 10분 후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후 4시 32분. 김정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킨 채로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마무리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였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거의 없었죠. 김정우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딱 한 사람, 박철수 할아버지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팔찌를 선물 받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정우야. 빈손은 쓸쓸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몇 벌 안 되는 옷까지, 그리고 헌 지갑 하나. 지갑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어린 정우가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그때였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가져왔다. 어르신 정우 씨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맡기신 물건이에요.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드리라고. 봉투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전 이미. 정우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제가 왜 김민수라는 이름을 썼는지 아세요? 민수, 백성이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래 못 살지만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다. 부모 걱정 안 시키는 게 효도다. 저 효자 못 됐죠? 아버지 걱정만 잔뜩 시켰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개월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제 정체를 모르셨지만 아버지는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오열했다. 아버지, 화재 났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아버지 방문 두드리면서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소리쳤던 거. 그때 제 마음을 아세요?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지킨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학교 폭력 당했을 때 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등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키는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지키죠. 하지만 지킨다는 건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겁니다. 녹음은 계속됐다. 아버지, 제 방에 가보시면 작은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제가 5년 동안 모은 게 있어요. 매달 아버지께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화재로 대부분 타버린 옥탑방. 하지만 창문 옆 구석, 철제 서랍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60통이 넘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5년 동안 매달 쓴 편지들. 할아버지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2019년 11월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신 오지 말라는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전화할 용기가 안 나네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2020년 3월 아버지께. 아버지, 봄이 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진달래꽃이 피었어요. 같이 등산 가던 게 생각나요. 내년 봄엔 꼭 연락드릴게요. 2023년 6월 아버지께. 아버지,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제가 곁에 없어서 걱정이에요. 요즘 제가 기침이 심해서 병원 갔는데 큰 병은 아니래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60통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아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든 편지가 눈물로 얼룩졌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행동, 보지 못한 마음. 박철수 할아버지의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니면 3개월 동안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니요.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편지를 폈다. 2024년 7월 아버지께. 아버지,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폐암 말기래요. 9개월 하집나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인 척, 낯선 사람인 척. 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만약 제 정체를 아시게 되면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정우야, 미안하다.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에서 녹음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재생됐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구두 가져가 주세요. 그 구두는 아버지가 제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요. 20년이 넘었지만 전 그 구두를 계속 신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구두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이제 그 구두 아버지가 가지세요. 그리고 저를 떠올려 주세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낡은 구두를 꺼내 품에 안았다. 20년 된 구두. 밑창이 닳고 가죽이 해져서 이제는 신을 수도 없는 구두. 하지만 아들은 이 구두를 계속 신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할아버지는 구두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아비가 너를 오해했구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그날 밤 박철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정우야, 거기는 아프지 않니? 거기는 편안하니? 아비가 미안하다. 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좀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말했다. 정우야, 아비 잘 지낸다. 내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다. 고맙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말했다. 사랑한다, 정우야.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1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은 수리했지만 더 이상 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들의 방이니까요. 할아버지는 가끔 옥탑방에 올라가 아들이 남긴 물건들을 만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는 옥탑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들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정우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아비가 이제야 깨달았어. 효도가 뭔지, 사랑이 뭔지.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 곁에 있어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전부더라. 넌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아비 곁에 있어줬던 거지.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맙다, 정우야. 내 덕분에 아비는 배웠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세요.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옥탑방 총각의 한밤의 경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당신 곁의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늦기 전에 알아봐 주세요. 이상 오디오북 옥탑방 총각의 한밤의 경고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